2017년 10월 17일 정오 중국 안후이성 루안시 경찰서로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놀란 경찰 바로 현장에 도착하는데 현장은요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과 침실, 서랍이란 서랍 다 열려져 있고 그 서랍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닥에 널려져 있는 강도들이 왔다 간 듯한 느낌이랄까요. 경찰은요 거실을 수색 후 안방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해요. 아내는 이미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동공이 활짝 열린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사망 원인은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목에 선명하게 짙은 보라색의 쫄린 흔적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주위 수없이 많은 긁힌 자국까지. 범인이 이 아내의 목을 조를 때 그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놓게 하려고 저항했다는 거죠. 그 외 다른 곳에도 상처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다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즉 죽기 직전까지 그녀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거죠. 사망한 아내는 37살이었던 장녀인, 아들과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아이들과의 사이 좋았고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 남편이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 집에 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피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화목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경찰은 1차적으로 이거 강도살인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귀중품 다 그대로 있는데요. 정말 이 범인, 피해자의 집을 뒤진 흔적은 있었지만 유일하게 집안에서 없어진 건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강도라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수 있겠죠. 창문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지문이나 족적 이런 것 또한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 범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다. 범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일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서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지인의 원한? 치정? 증오? 남편 말에 따르면 이 아내 장녀인 되게 성격이 착하다는 거예요. 또한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인간관계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다고. 성격 자체가 모난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적대감이 생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원수, 원한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경찰은 바로 이 해당 아파트의 건물 CCTV 모두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이 장녀인이 사는 아파트 층, 그 층의 CCTV였어요. 그런데 이 장녀인 층에 CCTV가 없는 거예요. 딱 아파트 로비 1층에만 있어.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확인해야죠.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는 의심스러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어. 사건 당일 아침 7시쯤 중학생 딸이 먼저 학교에 간 후에 그녀는 아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후 아들을 등교시키고 그녀 혼자 집으로 돌아와요. 이때 그녀 뒤를 쫓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녀가 딱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나오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 10시쯤 장녀인의 여동생이 장녀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전화 연결돼요. 그런데 여보세요? 언니? 아무리 불러도 이 언니가 대답이 없어. 뭔가 뒤척뒤척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소리만 몇 번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여동생은요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대요. 왜냐? 아싸리 안 받았으면 몰라. 우리도 가끔 핸드폰 연결된지 모르게 통화 연결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로 보아 추정할 수 있는 건 7시에 큰딸 학교 나가고 40분 후 작은 아들 학교 데려다주고 돌아왔죠. 즉 7시 40분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전 10시쯤 여동생이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받았죠. 7시 40분에서 오전 10시 사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 그럼 딱 7시 40분에서 오전 10시 사이 이 아파트를 들어온 사람을 집중적으로 봐야겠네. CCTV 집중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요 얼마 안 가 수상한 인물 한 명을 발견합니다. 장녀인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약 10분 후 파란 우산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CCTV에 나타납니다.
경찰이 이 남자를 의심한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건물 아니에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남자 왜 우산을 안 접는 걸까요?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엘리베이터가 장녀인이 타고 나서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눌러서 바로 타면 되는 건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도 계단을 이용합니다. 와, 이상하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경찰은 아파트 근처 상가, 이제 감시 카메라들까지 모두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이 이 특이한 파란 우산의 행방은 보이지 않아요. 아, 파란 우산, 이거 그냥 주민인가? CCTV 이외에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끊임없이 이 CCTV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이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오전 9시쯤 비가 이미 그쳤어요. 안 오는데 검은 옷의 한 남자가 이번에는 분홍색 우산을 쓰고 쓱 지나가네. 그는 아파트 단지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그러다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CCTV에서 벗어나요. 경찰은요, 이 남자가 너무 이상했어요. 장녀인이 7시 40분에 집에 들어갔죠. 그 후 10분 있다 나타난 파란 우산의 남자, 그리고 또다시 약 1시간 뒤에 나타난 분홍색 우산의 남자. 뭔가 촉이. 그래서 경찰은요, 이 파란 우산 남자와 핑크색 우산의 남자 꼼꼼하게 비교 들어갑니다. 아니, 두 남자가 체형에다가 걸음걸이까지 여러 가지가 비슷해 보여. 같은 남잔가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떻게 동일 인물인지 알아낼 거예요.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때 피해자 정여인의 남편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툭 던집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다가 형사님, 이 우산 저희 집 우산이랑 똑같은데요? 이 남편 말, 아내 장여인이 평소 비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있죠. 이걸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서 실제 이 장녀인이 여보, 나 우산 샀다. 이거 너무 이쁘지? 하면서 우산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이 핑크색 우산과 똑같은 우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의 말대로라면 이 핑크색 우산은 이 장녀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 핑크색, 이 새끼가 범인일 확률도 높겠네. 거기다 이 추정을 뒷받침하듯이 제가 아까 핑크색 남자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단지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CCTV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범인이니까 도망간 거지. 경찰은 이 남자가 CCTV에서 사라진 후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추정합니다. 이에 경찰은요, 그 주위 차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요. 그 결과 비상 깜빡이를 킨 검정색 승용차를 하나 찾아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주위 상가 업주들 차가 아니야. 이 차가 그곳을 떠나는 시간이 이 핑크색 우산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타이밍이 딱딱인데. 경찰은 바로 CCTV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땡겨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가 언제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 검은색 승용차 아침 7시 반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 나타나요. 그 슈퍼마켓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때 이 남자 우산을 하나 샀네? 파란색 우산을? 지금 경찰이 핑크색 우산을 이상하게 보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핑크색 우산이 CCTV에서 사라진 그쯤 비상 깜빡이를 킨 차 발견. 그 차를 거꾸로 조사하다 보니 웬 파란색 우산을 사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이 파란색 우산 장녀인 아파트 1층에 나타났었잖아요. 실내인데 우산도 안 접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계단으로 갔던 그 남자. 즉 파란색 우산을 들고 왔던 남자가 핑크색 우산으로 바꿔 들고 나온 거예요. 너구나. 바로 차 주인 확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딱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서 차 주인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갔더니 무슨 60이 넘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 노인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60이 넘은 할아버지의 이름은 왕씨. 이 왕씨는 왜 한참 어린 장녀인을 죽인 걸까?
이 왕씨는요, 일찍이 아내를 하늘로 보낸 남자였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자 독수 공방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이렇게 외롭냐? 남은 인생 함께 할 수 있는 내 짝을 찾고 싶어. 왕씨는요, 취미도 없었고요. 마땅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과 모여 마작하고 일당으로 한 소일거리 하는 정도? 혼자 먹고 살 정도만 딱 버는 거예요. 문제는 이 취미로 삼았던 마작, 이 마작관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굴? 장녀인을. 장녀인은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오지, 평일에 아이들은 다 학교 가지, 혼자 남아있을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취미로 자주 마작관에 와서 마작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날 왕씨와 장녀인이 같은 마작 테이블에 앉아 같이 마작을 두게 된 겁니다. 왕씨는 나이가 많긴 했지만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남자였대요. 마작 기술도 좋고 그렇게 몇 번 마작을 같이 하면서 이 둘 친해졌네. 이때 왕씨는요, 장녀인과 말이 굉장히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딱 헤어질 때 이 둘 연락처를 교환한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에 또 같이 해요. 그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 이 둘 더 가까워지기 시작. 둘이 불륜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60이 넘은 왕씨가 30대였던 그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는 장녀인의 신상 정보와 남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아, 결혼했구나. 그런데 이 남편이 1년 중 한두 번만 집에 온다네? 이건 뭐 럭키 비키잖아. 나 가능성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녀인에게 작은 선물들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반대로 장녀인은요, 이런 선물들이 모두 그냥 친한 친구로서의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들이었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또 받고 막 한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거 있더라, 네 생각이 나서 샀다 라고 주면 아 고맙다 라고 하면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장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이런 작은 선물들, 왕씨가 느낄 땐 아, 내가 준 선물들을 웃으면서 받는 거 보니까 이 여자도 내가 싫진 않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 이 60이 넘은 나이의 왕씨는 30대였던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합니다. 장녀인 옳다구나, 사겨요 라고 하겠습니까? 장녀인 남편과 사이 좋았어요. 내가 미쳤다고 이 백발 할아버지랑 사겨? 처음에는 좋게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전 그냥 친구 사이로만 생각해서. 그런데 딱 이 거절한 순간부터 무슨 고백이 습관이야. 진짜 난 안 돼?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장녀인은 또 그만하라고 또 거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왕씨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혹은 이 남자가 싫대, 미안하대. 그러니까 카톡으로 내가 너무 성급했네, 미안해 라고 했다가 혼자서 그런데 나 진짜 안 돼? 내가 왜 싫은 건데? 이때까지 내가 준 선물 다 받았잖아. 그냥 아무 마음 없는데 받은 거였어? 아, 미안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질척 안 거릴게. 미안해.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아, 열받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야? 혼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때부터 장녀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 터진 장녀인은요, 왕씨한테 경고를 해요.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 왕씨 더 열이 받는 겁니다. 와, 미친. 야, 내가 그 정도로 싫어?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요. 죽여버린다고 아침에 파란 우산을 딱 사고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차를 몰고 가 조용히 기다려요. 장녀인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장녀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이때 그녀는요, 집 앞까지 찾아온 왕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왔다고, 그러니까 장녀인이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하지만 집에 들어온 그는 돌변합니다. 바로 그녀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딱 이렇게 말했대요. 너
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 나랑 사귀면 내가 살려줄게. 이래도 안 사겨? 나 안 사귀면 내가 너 죽일 거라니까. 목숨 가지고 협박을. 그런데도 장녀인 그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와, 살인의 이유가 말도 안 되죠. 나랑 안 사귀어줬다고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30대 여자한테 뭐 하는 거야. 살인 후 그는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헤집어 놓고 지금 핸드폰에 자신과 한 연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면 걸리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전 장녀인 집에 있던 분홍색 우산을 가져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죠. 파란 우산을 사가지고 장녀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우산 있는데 왜 핑크색 우산을 다시 가지고 간 걸까? 이유는요, 수사에 혼선 주려고, 다른 사람인 척 보이려고 나름 머리 쓴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경찰의 관심을 끌었죠. 자기가 그토록 좋아한다고 했던 여자를 죽였습니다. 기분이 후련하고 좋았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끝없는 후회뿐이야.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 계속 기다렸대요. 경찰이 날 체포해 가길. 자, 이렇게 자백은 다 했지만 자백만으로는 안 되죠. 증거도 나와야지. 그는요, 현장 검증에서 한 강물에 핑크 우산을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 그 강물을 다 수색해요. 무려 4일 동안 경찰이 이제 다 몰려와서 수색하니까 주위 이웃들은 무슨 시신이라도 찾고 있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경찰이 찾아낸 건 핑크색 우산이었죠. 우산 찾아냅니다. 그렇게 재판까지 이어지는데 결론은 사형 안 나오고요. 종신형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었단 말이죠. 뭐 이거는 감옥에서 죽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60이 넘은 노인이 30대 여자가 보이는 친절에 오만 오해를 다 하더니 가정 있는 여자한테 계속 사귀자며 추파를 던지고 여자가 싫다고 하니 살인까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